편안하게 출퇴근길 들을 수 있는 매크로, 지정학을 팩트 기반 분석 후 확률론적 추론 접근으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는 투자홀릭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관점에서 본 호르무즈 해협, 왜 이 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녹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전 글에서는 왜 이번에는 트럼프식 협상 7단계 프레임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이란 쪽의 구조적 압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압박의 핵심은 유틸리티 붕괴, 호르무즈 통제력의 시한부 성격,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는 선택지였습니다. 이번 글은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축, 즉 호르무즈 해협이 왜 이란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녹는 카드가 되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호르무즈는 지금도 여전히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 중 하나입니다. 세계 원유와 LNG 흐름의 핵심 초크포인트인 이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IEA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대급 공급 차질로 평가했습니다. 전쟁 전 하루 약 140척이 오가던 통항량은 최근 하루 5척에서 15척 수준으로 줄었고 수백 척의 선박이 걸프 안팎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이 정도면 호르무즈가 단순한 상징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 에너지 가격과 지정학 협상력을 동시에 흔드는 실물 카드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오래 들고 있을수록 더 좋아지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란 입장에서는 행사하는 순간부터 소모되기 시작하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르무즈 봉쇄의 물리적 기반인 기뢰가 재생산되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되는 재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 이란의 기뢰 비축량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천 발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4월 기준 이란의 해군 기뢰 비축량 97%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방위산업 기반은 85% 이상, 무기 공장은 약 90%, 미사일 시전은 80% 이상 손상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완벽히 검증된 독립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핵심은 분명합니다. 남아있는 기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란은 쓸 때마다 줄어들지만 다시 보충하기 어려운 탄창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다시 열어가는 방향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4월 11일 USS 프랭크 E. 피터슨 주니어와 USS 마이클 머피가 호르무즈에 진입했고 센트콤의 브래드 푸퍼 사령관은 안전 통학로를 설정해 해운업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여기서 과장하면 안 됩니다. 현재 전면에 나온 함정들은 기뢰소의 전용함이 아니라 구축함이며 미 해군의 기뢰 대응 능력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곧바로 완전 정상화된다는 식의 서술은 과도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부분적 안전항로 확보, 통항의 반복, 위험 재평가라는 순서로 시장 심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호르무즈 봉쇄가 단순한 군사 카드가 아니라 보험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협의 실질적 폐쇄는 기뢰 자체뿐 아니라 보험 철수와 위험 인식에 의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쟁 위험 보험료는 선박 가치 대비 수퍼센트대로 급등했고 보험사와 선사들은 한두 번의 통과가 아니라 반복된 안전 통항이 축적되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에는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기뢰가 일부 제거되어도 공포와 보험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당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원할 때 정확히 열어줄 수 있는 카드라는 신뢰도 역시 약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네 번째 이유가 연결됩니다. 카드의 주인이 이미 열쇠를 일부 잃어버렸을 가능성입니다. 뉴욕타임스와 그 재인용 보도들에 따르면 미 당국은 이란이 기뢰를 산발적이고 무질서하게 부설했으며 일부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기뢰는 표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 말은 협상 카드로서 매우 치명적입니다. 좋은 카드는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풀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는 시간이 갈수록 이란이 막는 능력보다 푸는 능력을 더 의심받는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합의 이후 열어주겠다는 약속의 신뢰가 낮아질수록 카드의 협상 가치도 할인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결국 이 카드가 바다의 카드이면서 동시에 육지의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직전 글에서 말씀드렸듯 이란의 시간 압박은 단순한 군사적 시간이 아니라 유틸리티의 시간입니다. 이란은 이미 전쟁 이전부터 가뭄, 전력난, 도시 인프라 취약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타격과 담수화 시설 피해 보도까지 겹쳤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유지하려면 해상 감시, 통신, 연료, 정비, 지휘 체계가 계속 돌아가야 하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육상 에너지, 물류, 산업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즉, 봉쇄를 오래 유지하는 비용과 국민에게 물과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비용이 같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이란은 해압을 붙드는 것 자체 때문에 오히려 내부 체력을 더 빨리 소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하나는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호르무즈는 아직 끝난 카드가 아닙니다. 이란은 여전히 통항을 위협할 수 있고 공포와 보험료, 선원 안전 문제를 통해 상당한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무력화됐다고 쓰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래 쥐고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카드로 보는 것도 틀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란은 길의 재고를 소모하고 보충 능력을 잃고 미국의 부분적 소외와 안전 항로 구축을 지켜봐야 하며 동시에 국내 유틸리티 위기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호르무즈는 강한 카드이면서도 점점 불리해지는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르무즈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란이 쥐고 있는 최후의 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무뎌지는 칼이라고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카드는 쥐고 있을수록 위협은 남지만 협상 가치는 줄어드는 소멸성 자산입니다. 직전 글에서 말씀드린 유틸리티 붕괴와 선택지 소멸의 논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호르무즈 문제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란은 해협을 오래 붙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협을 붙드는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약해지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호르무즈가 강한 카드인가가 아니라 그 강한 카드를 얼마나 오래 가치 있는 상태로 들고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란은 지금 이 카드를 오래 쥐는 것보다 가장 비쌀 때 협상 테이블에서 교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자문이 아닌 분석 콘텐츠입니다. 투자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